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농산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설탕이나 옥수수, 콩이나 커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국제 곡물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이 국제 곡물 가격이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이와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남의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에 지갑을 열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 기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국제 곡물 가운데 대표적인 곡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옥수수인데요. 지난 2012년 옥수수의 고점 대비 지금의 가격은 거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올해는 사상 최악의 엘니뇨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가뭄이나 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나타나게 되고 흉년에 들면서 국제 곡물 가격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남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시장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데에 한 표를 더 두고 싶습니다. 자, 이유는 이렇죠. 국제 농산물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작황, 그리고 국제 유가, 거기에 달러까지.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제 곡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작황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추가 풍년에 들게 되면 배추 가격은 내려가죠. 그리고 배추가 흉년에 들면 배추 가격 올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인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서 국제 곡물에 흉년이 들게 된다면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와 과연 곡물 가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곡물들, 우리가 먹는 옥수수와 설탕, 콩과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이기도 하고 가축에게 사료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주 원료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렴한 기름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주 원료를 수입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낮아지게 된다면 국제 곡물 가격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국제 유가의 하락은 곡물 가격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한 가지는 달러입니다. 과연 달러와 곡물 가격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요즘과 같은 달러 강세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건데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제가 같은 양의 돈을 들고 있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제 곡물과 국제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야 하는 이런 신흥국들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흥국들이 자신들의 이 농산물과 그리고 국제 곡물들을 수입하지 않게 되면 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국제 곡물 가격도 덩달아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달러의 강세는 곡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일단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결국 국제 곡물 가격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측면이죠. 하지만 반대의 측면들도 있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가 최근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40달러대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최악의 상황에는 15달러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곡물 가격도 덩달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달러 강세입니다. 자, 요즘처럼 달러 강세 시대, 물론 최근의 달러 강세는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이 달러 강세와 무슨 연관일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쳐주는데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높은 이자를 쳐주는 은행으로 돈을 넣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는 것은 더 높은 이자를 쳐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달러, 즉 미국 쪽으로 돈을 넣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는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러 강세는 곡물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곡물 가격은 반등할 가능성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주식 투자의 거물이라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가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었는데요.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 그때가 주가의 바닥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팔 사람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바닥으로 본 것인데 곡물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호재에 상승하고 악재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바닥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곡물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읽는 남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통로를 열어놓고 있죠.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혹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시장을 읽는 남자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